자,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영어 2025년 요지파악 3강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요지라는 것을 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요지를 찾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지라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메인 아이디어는 주제에다가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지 문제를 보시면 저희가 조금 수월할 수 있는 게 보기가 한글이에요. 한글 보시면은 필자의 의견이 드러나 있죠. 뭐뭐하기 어렵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어떤 필자가 생각하는 중심 생각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문장이 요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요지 문제도 여러분께서 주제가 뭔지 파악한다면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주제와 연관된 필자의 생각, 의견을 찾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 주제를 찾으면 저희가 풀 수 있는 수능 영역 유형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글의 목적. 저희 1강이죠.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요지 문제. 요지 문제 다음에 나오는 뭐 주제, 그 사이에 뭐도 있어요? 함축, 의미, 추론 문제가 있죠.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것은 그냥 빈칸 문제라고 보셔도 빈칸 문제랑 같지만 빈칸은 빈칸이 뚫려 있지만 함축, 의미, 추론은 그냥 그 안에 글이 써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함축, 의미, 추론은 메타포 같은 쓰여서 바로 리터럴 의미가 아니라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론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빈칸 추론이랑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은 빈칸도 여러분들 아무거나 뚫진 않거든요. 중요한 키워드나 중요한 키프레이즈, 키 센텐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 주제와 연관이 있겠죠, 물론. 그 다음에 제목 문제. 제목은 주제를 그대로 드러나기보다는 조금 더 압축, 예쁜 표현, 멋있는 표현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압축된 주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 문제가 뭐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순서대로, 유형 순서는 아니고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써 놓긴 했고요. 그 다음에 무관한,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는 거 있죠. 이것도 주제와 무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제를 아셔야 되는 문제고, 요약 문제 있고, 장문 독해 부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다시 제목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수능 유형에 거의 반 정도의 유형이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지문의 대부분 지문은 어떤 유형의 글이 많아요?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많습니다.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아닌 경우는 글의 신경이나 분위기 문제랑 맨 마지막에 스토리 베이스로 주로 나오는 장문 독해인 경우고요. 그 두 유형을 빼고는 거의 다 논설문 설명문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드러나 있는 지문이 수능 지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식 글의 흐름은 주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두괄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드러나 있는 미괄식 형태의 문장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straightforward, 직설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주제가 클리어, 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저희가 주제를 찾아야 되는 문장 유형이 많잖아요. 따라서 주제가 되게 잘 드러나 있는 지문보다는 주제가 조금 덜 드러나 있는 지문이 많이 나오겠죠. 속상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주제가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중간에 나오는 주제가 나오는 중괄식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중괄식 구조의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죠.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제를 푸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집중하셔서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조금 더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덜 중요한 문장을 구분하셔서 중요한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을 구분하셔서 조금 더 중요한 문장은 조금 더 집중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전처럼 어떤 몇 개의 문장만 콕 집어서 문제를 푸는 수능 문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 문장을 다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문항을 푸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문장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집중해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문제를 더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지문을 보실 때 처음에 한두 문장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세 문장 신경 써주셔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식 같은 경우에는 나 주제야 라는 특징이 드러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6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는 아니고 핵심만 설명드리고요. 지문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지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장 파악 문제 등등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나 주제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요소는 연결부사라고 보실 수 있죠. 연결부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접속부사, 또 다른 표현 접속부사, 연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죠? however가 있죠. however 나오면 완전 땡큐, 그쵸? however 뒤에 어디가 주제가 많아요? 앞이 아니라 뒤에. however 앞에 문장에 너무 어렵고 복잡한 구조가 나와도 however가 나온다면 필자는 이 뒤에 내용에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싶은 거죠. 뭐 연결사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consequently 결과도 그 뒤에가 주제지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같이 예를 드는 건 그 앞부분이 주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지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무조동사가 쓰인 문장들이 있습니다. 의무조동사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예요? have to, should, need to 같은 걸 얘기하시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들, 그 다음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죠. 뭐뭐 필요하다, necessary 같은, essential 같은 요런 형용사들이 쓰인 문장은 요게 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문장보다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의무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는데 어떤 필자가 중요하니까 해야 한다라고 독자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명령문. 자, 명령문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말 그대로 뭐뭐 해라! 이런 문장이잖아. 그쵸? 이런 문장은 되게 강하게 필자가 되게 강조하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야. 왜? 얼마나 중요하면 독자한테 명령을 하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의문문. 자, 의문문은 명령문 자체가 주제인 경우가 많고 의문문은 실제 영어에서는 지문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가끔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 지문에 등장하는 의문은 무슨 의문이야? 답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지가 묻고 지가 답해. 거의 대부분의 영어 지문은 의문이 나왔을 때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이 주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왜 질문해? 자기가 얘기할 건데, 그쵸? 독자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래?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건데 너도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강조, 주의 환기 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이 있습니다. 부정문은 뭐예요? 부정어, not이나 never 같은, hardly 같은 부정어가 쓰인 문장인데 이 부정문은 뒤에 나오는 문장, 부정문 뒤에 나오는 뒷문장이 주제일 확률이 높지. 왜 그럴까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뒤에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기 전에 앞에 기존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밝히고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뒷문장이 주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쓰이는 게 중요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조금 화나는 건 뭐야? 다른 단어 변형해서 동의어로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쵸? 같은 단어 쓰는 거 미국 애들 싫어하니까. 요렇게 주제를 나타내는 indicator, 어떤 지시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지문을 설명하는 방법은 우선 이 지문에 쓰인 어법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스피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확, 신속, 요게 선생님 모토야. 독해를 하기 위한 모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법, 지금 공부하는 문법들은 다 정확하고 빠른 해석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한 영어를 할 때에는. 따라서 요런 키포인트 설명해주고, 요런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 어법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하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고, 문장을 해석한다는 어떤 가정하에 요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문제 푸는 모의고사 스킬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글의 흐름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을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 어법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3강 1번 처음 시작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되게 어법 설명이 많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법이다, 그런 사람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단 어법은, 그리고 어휘는, 이 두 가지 어법, 어휘는 무한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쵸? 따라서 물론 문장을 계속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설명을 계속 듣고 암기하고, 암기 필수, 암기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이 어법적 공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할 어법은 that입니다. that. 여기서 that이 진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우선 선생님은 자, 여기 that절, 관계대명사 절 이거 하나 추가할게요. 자, that의 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절을 이끄는 that 말고 그냥 이 독립적으로 쓰인 that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that. 자, 처음에 that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that은 뭐로 쓰이는 거야? 그쵸? 지시 대명사로 쓰이는 that,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쵸?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 그쵸?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것이라고 해석되죠. 저것, this, that 뭐 해서 그것, 저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가까이 있는 건 this,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는 건 that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영어에서 대신 지시대명사로 쓰일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신에 쓰이는 경우 많고, 뭐 그런 경우 이 대신에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that은 that 뒤에 명사가 올 때가 있어. 이때 that은 뭘까? 이때 that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 역할을 하고, 해석은 어떻게 돼? 그런 명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I like that picture. 나 저러한 그림 좋아해. 이런 거. I like that girl.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아요? 네. 그 이효리의 유고걸 있죠. 유고걸. 거기 나온 때 I like that girl 할 때 그러한 여자애 좋아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that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형부를 꾸며주는 지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love it that much. 이런 식으로. 나 그거 그렇게 많이 좋아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런 의미, 그렇게 형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형부. 되게 기초적인 지금 어법부터 선생님 설명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that이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할 것은 어떤 that이냐면 두 가지 that이야. 여러분이 문장에서 보게 되는 that절,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것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는 절이라고 부르지. 그치? 절과
비교되는 개념이 뭐야? 구라는 거죠.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뭐야? 하나의 품사에 이루는 걸 구라고 하고, 절은 그쵸?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게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거나 문장을 구성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절이라 하면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대절은 두 가지 절이 있어. 하나는 여기 나오는 종속접사, 줄여서 종접이라고 할게요. 종접 대절이 있고요. 아이고, 다시 쓸게요. 종접 대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 있습니다. 자, 요전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는 게 순서긴 한데요. 우선 관대를 여러분이 안다는 가정하에 관대는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요 지문 끝나고. 우리 관대는 중학교에서도 많이 했던 개념이라서 일단은 요거 구분하는 거 먼저 하고 관대는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요 종접 대시는 관대 대시는 왜 구분해야 되는데, 그쵸? 왜 구분해야 될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종접과 관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겠죠. 그쵸? 자, 종접 대신 말 그대로 종속 접속사. 여기서 잠깐 종속 접속사는 뭐야? 뭐야? 선생님이 기본적 개념부터 지금 차근차근 처음 수업이니까 정리하는 거야. 모든 어법을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주절을 이게 낫겠다. 그죠?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지? 종접과 영어의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종접이 있고 등위 접속사가 있어. 이 두 종류가 있거든. 종속절은 뭔데? 종이 되는 절이야. 종이 되는 절은 뭔데? 주인이 되는 절이 꼭 필요한 절이야. 주인과 종. 오케이? 그래서 이 종접은 말 그대로 종속 접속사 연결만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문장부터 써야 되는데, 그쵸?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연결만 시켜줍니다. 따라서 앞에 주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종접된 앞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주로 나옵니다. 그쵸? V는 verb, 동사죠. 반면에 관계대명사 대신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두 가지 역할이지. 관계대명사. 관계시키는 건 뭐야? 연결시킨다에 다른 표현을 생각하면 돼. 선생님 개인적으로 접속대명사라는 표현 쓰고 싶지만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을 우리 쓰고 알고 있으니까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도 하는 거야. 연결도 시켜주지만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해. 그쵸? 따라서 자,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니까 뒤에 요게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하면 동사 목적어만 올 거고요,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하면 주동이 올 거야. 그쵸? 이렇게. 그치? 얘가 지금 그 역할까지 해준다는 거야. 따라서 이 뒤에 구조가 뭐가 와?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는 거지. 왜? 대명사 역할도 하니까. 반면에 선생님 종접대주에는 어떤 구조가 와? 완전한 구조가 온다는 거지. 자, 반면에 우리 관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아야 돼? 우리 관대는 어때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절이 하는 역할이 뭐야? 앞에 있는 요걸 꾸며주는 거지. 관대의 핵심. 앞에 있는 명사. 어려운 말로 하면 뭐야?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치? 따라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옵니까?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 관계대명사는 뭐야? 오케이. 명사가 오고요. 종접은 동사가 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야? 뒤에가 더 중요해.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오고요? 불완전 구조가 오지. 그치? 주어가 없는 동목이 오거나 동목보, 목적어 없는 주동이 온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불완전, 완전한 거, 이 두 가지. 하나는 앞에 오는 게 무엇이냐? 뒤에 오는 구조가 어떠냐?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앞에 온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품사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서 단어를 외우실 때 품사, 특히 영어에서 가장 잘 쓰이는 동사, 명사, 형용사 이 세 종류는 품사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명사인지 이게 동사야 명사야 뭐야 이거 모르면 종접인지 관대인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조금씩 뒤에 어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뒤에 오는 것도 달라.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선생님 통일성 있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바뀌네요. 자,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때 종접 대절은 어떤 역할을 해버려? 그쵸? 이건 약속이야. 종접 대절은 이건 암기. 자, 내 이름이 준 선생님인 것처럼 책상이 책상인 것처럼 암기야. 종접 대절은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명사 역할을 하는 저희라는 거야. 그렇다면 무슨 자리?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오고요. 주로 목보 자리에 와. 왜?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절 같은 게 주어에 오는 거 싫다고. 그쵸?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목보 자리에 와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우리 알려오는 거지. 명사절일 때 명사 해석이니까 목마는 거술 해석이 되고요. 자, 반면에 관계대명사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그치? 요렇게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인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단 너무 길어서 긴 형용사잖아. 그치? 되게 길잖아 형용사가. 뭐 pretty teacher 할 때 pretty 딱 한 단어 오는 게 아니라 되게 길어. 따라서 명사를 어떻게?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거 해서 어떻게 돼? 형용사 해서 어떻게 돼? 하는. 그치? 관계대명사절 하는 명사. 하는 명사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근데 속상하게 요 대들이 자꾸 생략이 돼. 특히 이렇게 주어 역할하는 관대는 생략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목적어 역할하는 대시 생략이 돼. 아, 그럼 선생님 생략이 될 때 종접대는 어떤 구조야? 앞에 동사가 있고 갑자기 주동이 나오는 구조가 돼버리고요. 이렇게 관대대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주동 구조가 돼버려요. 아, 동주동, 명주동. 여러분 알죠? 반드시 절이 두 개 나올 때 나 연결해줘. 뭐 들어가야 돼?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거든. 모든 영어에서는, 문장에서는 얘들아. 따라서 갑자기 주동 절이 나왔다? 아, 여기 목이 생략돼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생략된 것이 종접대신지 관대대신지 파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상강 1번 지문에서는 생략된 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원래 잘 나오는데 생략이 됐을 때 뭐가 생략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앞뒤를 보시면 되고. 오케이? 요거 하나 했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미리 설명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it이야. it. 요거는 여러분들 프린트, 선생님이 요 프린트 다 업로드 해놓을 거거든요. 자, it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it은 특히 주어 자리에 나온 it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주어 자리의 it은 크게 4가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딩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가짜 주어 it이야. 가짜라는 것은 진짜가 깽깽 어디로? 뒤로 쫓겨났다는 거지. 왜? 길어서 쫓겨난 거지. 그치? 그래서 진짜 주어는 주로 종류가 뭐가 있어 얘들아? 자, 대절. 절 같은 거 주어로 잘 나온다고 했지. 길기 때문에 투부정사 항상 동사만 딱 나오는 거 아니지? 뒤에 뭐가 붙어있잖아. 목적어 보호가. 그 다음에 고딩 영어에서 잘 안 나오지만 동명사 구 등이 뒤에 보이는 거지. 가짜 주어는 어때? 해석이 안 됩니다. 진짜 주어부터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쵸? 요 주어. 자,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거 대명사야. 대명사는 that, this처럼 대명사인 거지. 얘는 어때? 해석이 되죠? 유일하게 해석돼. 4개 중에. 어떻게? 그것.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자, 우리 3강 1번에 나온 뭐예요? 이거. 뭘까? 강조의 이십니다. 요거는 따로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딩 영어에서는 듣기에만 나올 수 있고 지문에 안 나오는 거 비인칭 주어 얘기하는 거지, 딱히 주어로 쓰기 애매한 내용, 예를 들어서 날씨, he is raining 하지 않잖아, 그쵸? 날씨를 I am raining 하지 않잖아, 그쵸? 딱히 주어를 쓸만한 게 없을 때 날씨 혹은 뭐 거리, 뭐 밝고 어두운 거 명암, 뭐 등등등을 나타낼 때 이렇게 비인칭 주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조의 it은 어떨 때 강조의 it인가? 선생님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 부탁해요. 자, 여기 요렇게 특히 it이 강조를 쓸 때는 형태가 있어. it is that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it is that에 두 가지가 있네요. 너희들이 보는 it is that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지. 우리 선생님이 지금 다른 지문에, 요집합 지문에 찾아보려고 봤더니 it is to 구문은 많은데 it is that 구문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선 강조부터 한번 강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she is pretty. pretty 말고 cute로 할게요. 선생님 외모 지상주의 아니에요. cute로 할게요. 걔 되게 귀엽지 않아? cute. 요새 선생님이 K-팝을 듣는데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니 요새? 근데 cute보다는 약간 파워풀한 이미지긴 한데, 네, 개인적 취향이야, 얘들아. 개인적 느낌이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반발하기 없기. 네, 이해해주세요. she is cute 했을 때, 되게 귀여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그녀는 귀여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아이 되게 귀엽지 않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되게만 쓸 수 있잖아. 우리말에서는 있어. 무지, 되게, 엄청, 물론, 좀 거친 표현도 있죠. 그치? 근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야. so, very 이런 표현 있잖아, 그치?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이들, 여자아이들이요. is cu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이거 진짜 선생님 예를 드는 거야, 얘들아. 화내기 없기. 르세라핌도 아니고 저기 뭐야, 뉴진스도 아니고 여자아이들. 난 여자아이들 팬이니까. 여자아이들이 되게 귀엽지 않아? 여자아이들을 강조하고 싶어요. 얘들아, 어때? 그럼 여자아이들 앞에 막 so 여자아이들, very 여자아이들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고민해야 돼. 여자아이들 어떻게 강조하지? 여자아이들, 나는 다른 걸그룹이 아니라 여자아이들 팬인데?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뿅 하고 나타난 게, 요런 명사 같은 걸 강조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장치를 마련하자. 그 장치가 뭐다? 바로 이 is that이라는 장치를 마련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거를 쏙 여기에 넣는 거죠. 여자아이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뒤 써주면 돼요. 강조니까 그냥 없었는데 생긴 거야, 강조 주려고. 그래서 요런 구조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약속한 거야. it is that이라는 장치를 쓰자. 어떤 명사를 강조할 때. 근데 이 여자아이들은 어디에서 활동하는, 어디 출신 그룹이야? Korea. 한국 출신 그룹이야. 우리 외국인한테 얘기했을 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한국의 여자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이 귀여워 하고 싶어. 그럼 한국도 어떻게 강조하니? 한국도 어떻게 강조하지? 부사를 강조하는 방법도 없네, 그치? 그래서 또 생각했지. 부사를 강조할 때도 이걸 쓰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쏙 in Korea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in Korea. 나머지 여자아이들 is cute 넣으면 돼. 여자아이들 is cute. 되게 쉽지, 그치?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is that 사이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요렇게 강조의 it is, 얘들아. is는 당연히 시제, was도 가능하고, has
has been도 가능하고 비동사 형태의 다른 형태도 다 가능합니다. 얘들아 갑자기 it was 나왔는데 또 아니라고 하지 말고 강조. 오케이? 따라서 이리드 대절 구조는 강조 구조가 있어. 그치? 그쵸? 강조구문이라는 거야. 이런 거 강조구문 이 형태 자체가. 근데 선생님 이리드 대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 많이 봤지? 어디서? It is true. 사실이야. That 여자 아이들이라고 많이 하죠. 저 아이들 is cute in Korea. 선생님 이때 이리즈도 대신데요? 따라서 또 구분을 해야 돼 얘들아. 강조의 이리즈 대과요. 요 이리즈 대는 또 다르잖아. 그치?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때 이리즈 대는 무슨 이리즈 대시야? 가주어, 진주어, 이리즈 대신 거죠. 그치? 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지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강조와 여기 쓴 강조와 여기 쓴 이리즈 대 진주어, 가주어의 차이가 뭐야? 첫 번째. 강조는 탄생의 원인이 뭐야? 탄생의 기원이 뭐야? 명사랑 부사를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 그쵸? 당연히 명사 구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어진 문장에서는 이때 사이에 it is that 사이에 명사 구절이 들어갈 수 있고요. 부사 구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그 다음에 반면에 요렇게 it is that 가주어 진주어는 거의 99% 이상이 뭐가 와? 형용사가 와. 요렇게 true와 같이. 오케이? 그래서 뭐야? 대디하는 것은 true, 사실이다. 이렇게 가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생략 당연히 돼. 이거는 강조니까 처음에 없었어. 강조하려고 뿅 써준 거야. 따라서 생략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생략. 반면에 가주어, 진주어, 이리드 데스 생략이 불가능해. 일단 생략해봐. true 여자아이들이 이제 큐트야? 얘들아?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나름 가짜지만 나름 주어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하지만 여기 당연히 원래 없던 거를 써놨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 In Korea, 여자아이들 is cute. 가능하잖아. 그쵸? 그럼 선생님이 거꾸로 이리즈 대시라는 구문이 나왔을 때 이게 강조인지 가주어 진주어인지 어떻게 파악해? 요 가운데를 먼저 보는 거야. 이 가운데 뭐가 왔는지, 그치? 그 다음에 생략을 가능한 여부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강조의 용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진짜 그냥 강조하듯이 하면 돼. 선생님이 그거 한번 해볼게. 요거 지금 설명했으니까. 자, 이때의 대를 볼게요. 이때의 뜻은 뭐야? 앞에 동사 있고 뒤에 완전한 구조입니다. 이때 있은 봐. 뒤에 뭐가 나왔어? 투부정사구 나왔으니까 얘가 진주어구, 그치? 얘는 가주어겠지? 그래서 이때 문장 구조가 완전한 구조이 뒤에 나옵니다. 완전한 구조. 대절 이하가 여기가 완전한 구조 나옵니다. 따라서 이때 있은 무슨 이? 종접 되시겠죠. 미안. 무슨 대? 동접 되시겠죠. 이때 it은 가주어, 주어고요. 그럼 종접이니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요 that은 너무 크다. 요 that은 종접 대시기 때문에 명사절일 거잖아. 그쵸? 따라서 요때 that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자, 이때에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다? 대디하는 것이다. 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때 투부정사는 당연히 무슨 용법이야? 주어 역할이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지. 따라서 명사는 뭐뭐하는 것이니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 뭐하다는 거? takes a brilliant idea. takes면은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필요하다, 취하다. 되게 기발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취한다는 것이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때의 that을 볼게요. that one. 이때 that was은 선생님 one silver bullet. 여기 선생님 단어 정리했어요. 자, 뭔가 묘책 특효약이거든. silver bullet이 특효약인데 하나의 특효약. 그런 하나의 특효약. 이런 식으로 해서 이 silver bullet을 대신 꾸며준다고 선생님 봤거든요. 따라서 이건 지시 형용사로 보겠습니다. 이때의 that은 뭘까, 얘들아? 이때의 that은 that 한번 찾아보는 거야. 앞에 보여 얘들아? it is that이 나왔어. it is that.
그럼 고민해야지. 뭘 고민해?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갔는지, 이리지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 얘들아? 아, 명사 들어갔잖아. silver bullet. 그치? bullet. 뭐야? 특효약, 묘약 들어갔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때 이리지 that은 무슨 이리지 that? 강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요게 강조겠죠. 그쵸? that 3의 요 that도 얘들아, 봐봐. 여기 또 이리지 that이다? 보이죠?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가운데 여기서는 silver의 명사였고 여기서도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 오, 간단한 생각들. 또 명사 나왔죠? 따라서 이때 that도 뭐야? 강조라는 거지. 이때 선생님이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 왜 강조야? 자, 요 가운데 뭐가 있어? 명사가 있고, 사실 명사 구죠. 명사 한 단어만 나온 건 아니고 명사 구.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 두 번째,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생략해봐. 이리즈를 가로쳐. that을 가로쳐.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 count. 이때 count는 일형식 동사인 거, 중요하다는 일형식 동사거든요. 따라서 어떤 일련의 보이기에 간단한 생각들이 count하다, 중요하다, 겉보기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필자가 이렇게 강조구문을 썼다는 건 말 그대로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그쵸? 강조라는 걸 너희들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는 뭐야? 자, 마법을 부리는 것은 자, 특효, 묘약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니네가 아셔야 되겠죠. 강조하고 싶은 거 네버겠네. 절대로 그러한 한 개의 묘약이 아니다라는 거지. 마법을 부리는 게. 그러면 뭔데? 자, 이거 부정어 나왔으니까, 그치? 선생님이 아까 강조한 이 뒷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네. 임팩트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가 유형 문제 풀 때 한 번 더 얘기할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겉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간단한 생각들이다. A series of, 연속적인 여러 개의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듯이 해석하면 된다는 거. that부터 먼저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자, that for는 선생님이 오른쪽에는 포인트를 안 써놨지만 뭐겠어? 앞에 명사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왔어. 뭘까? 관대인 거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자, 전체 문제에 specific part,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해결하는 뭐뭐하는 어때? 대디아가 앞에 있는 ideas 꾸며주는 관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and 뒤는 좀 이따 파악할게요. 이때 that은 요때 that 또 하나 나왔네. 그치? 이때 that은 조금 아까 얘기한 that 중에 안 나와.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추가시켜야 돼. 자, 앞에 보니까 the hope 해가지고 명사인 것 같아. 아, 그럼 관대인가? 봤는데 뒤에 보니까 some of them이 주어고 would click이 동사인데 이 클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릭이지. 마우스 클릭하다의 클릭도 될 수 있지만요. 여기서는 클릭이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성공하다, 효과가 있다, 요런 의미로 쓰였거든. 밑에 한번 볼까요? 클릭, 성공하다, 잘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ork, 일형식 work 있지.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형식으로 쓰인 거야. 아,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완전한 문장인가요? 맞아. 자,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 앞에 명사인데 무조건 앞에 명사라고 관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뒤에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뒤에 구조가 일형식인 걸 아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클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흔히 우리가 쓰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식 파악하기 어려워. 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파악하면 되고.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종접이어야 돼. 왜냐하면 관대에 대해서 무조건 불완전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때의 종접은 명사절인데 앞에 동사의 목적어나 보호가 아니고 뭘까? 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때 대절을 앞에 있는 명사 더 호프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바로 이꼴 관계라고 봅니다. 요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자, 동격의 관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때 대신 무슨 대시야? 동격 역할하는
종접 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격의 that 짧게 줄여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때 that one은 동격의 종접 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동격은 같은 급이라는 거잖아. 희망은 희망인데 무슨 희망? 그들 중 몇몇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 오케이. 해석은 마치 관대처럼 되지만 동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때 요 that은 잘 안 나오긴 한데 지시대명사라고 쓰였네요. 그것은 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that과 그다음에 it is 쓰임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다시 문장 구조 보면서 해석할게요, 얘들아. 해석은 얘들아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구문이나 어려운 구문은 할 거지만 해석 자체는 다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 키포인트를 채워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장들은 해석을 할게요. 그쵸? 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에 대한 오해냐면 creativity. 자,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다, 뭐이다. 자, 이때의 긴 주어인 경우에는 핵심 주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쵸? 핵심 주어는 어떤 게 핵심 주어냐면 수식을 제외한 주어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원이기 때문에 is겠지. 선생님이 말한 인의 주어는 is의 주어는 원이겠죠. 뒤에 있는 of the biggest misconception about creativity가 수식 어구야. 즉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수의 일치지만 되게 긴 주어가 나와 있는 경우에 핵심 주어를 찾아서 수의 일치, 동사와 일치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원이면 단수이기 때문에 is 쓰는 거 알죠? 어차피 이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creativity가 is 바로 앞에 있는 얘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뭐 어차피 얘를 핵심 주어로 봐도 is로 보겠지만 항상 긴 주어가 나왔을 때는 주동 찾는 거 연습하시고요. 주어는 막 10개 단어, 20개 단어로 주어를 만들 수 있지만 수식어가 붙으면 동사는 부사를 많이 붙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긴 동사도 5단어가 안 넘습니다. 따라서 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야? 동사부터 찾아서 해석한다는 거. 자, 이다. 선생님 직독직해로 할게요. 뭐이다? 대디하는 것이다. 대디하는 뭔데? it을 봤을 때 뒤를 먼저 보고 뒤에 toV나 대절이 있으면 가주어일 가능성이 거의 99%지, 그치? 자,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용법.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때 is는 뭘까? 앞문장이겠지. 앞에 있는 대절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앞에 대절을 의미하겠지. 해결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기발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실일지 몰라. 되게 순수 과학에서는 반면에 Y는 반면에 아니면 동안인데 뭐 주절과 해석을 봤을 때 반면인지 동안인지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자 근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 반면에가 나름 중요한 게 이 반면에가 쓰였다면 사실 주절의 문장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치? 순수 과학에서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야. 그러면 사실 이 Y절에 있는 단어를 모르거나 해석이 안 돼도 괜찮아. 하지만 뒤에 주절은 피어나거든. 주절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적인 상황이나 혹은 매일매일의 어떤 삶에서 일상에서는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하나의 묘약이 아니래. 마법을 부리는 것은. 그럼 뭔데? 사실 이 never가 나왔다는 건 뒷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지. 뭔데? 실제로는 뭐가 더 중요하대?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일련의 보기에 간단한 생각들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색깔 쓰고 있는데 내용상 중요한 거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요 문장이 중요하겠죠. 요 문장. 그치? 요 문장 어떻게 중요해? 실제로는 자, 실제로란 요 연결 부사지, 그치? 요 연결 부사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원래 뭐 literal 의미는 뭐야? 단어적 의미는 실제로, 사실상 이런 의미잖아. 근데 이 in fact라는 요 연결사는 두 가지 맥락에 쓰일 수가 있어. 하나는 실제로 이렇다. 예를 들 때 한국은 좋은 나라다. In fact, 뭐
인터넷도 빠르고 실제로 예시를 드는 거야. 예시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in fact 뭐 인터넷도 빠르고 음식도 맛있고 되게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in fact가 또 어떤 의미를 쓸 수 있냐면 앞에 대한 앞 내용에 대한 예시를 쓸 때도 있지만 반대 however를 쓸 때가 있어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한국은 좋은 나라야 in fact 근데 실제로는 막 공부하기 진짜 빡세고 막 너무 아이들이 공부만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또 뭐 있을까 여름이 너무 덥고 뭐 아니야 이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나쁜 게 없네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쓰인 in fact냐면 사실 어떤 의미야? 역접의 의미로 쓰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역접. 그러나 이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마법을 부리는 거. 마법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메타포지, 은유로 표현한 거지. 뭔가 이렇게 막 크리에이티비티, 막 창의성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의 모양. 여기서 말하는 한계의 모양은 뭘까? 하나의 어떤 그런 브릴리언트 아이디어를 살짝 비유한 보면 되죠.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요거지 그치? 이 문장 자체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얘들아. 실제로 뭐야? 어떤 연속적인 중요한 것은 요거라는 거지. 뭐 대놓고 중요하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느낌 와야 돼. 이거 왠지 주제일 것 같은 느낌?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또 강조하고 있어.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어. 땡큐. 그것은 뭐다? 투부정사가 보호자를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럼 뭐 하는 것이다? 충분한 생각을 갖는 것이라는 거지. 무슨 충분한 생각? 전반적인 문제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에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충분한 아이디어를 갖는 거야. 이때 충분함은 뭐랑 연결될 수 있어? 시리즈와 연결이 되는 거죠 얘들아. 충분한 뭔가 연속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thorny task 뭔가 밑에 나와 있어요. 힘든 까다로운 어떤 일들은 looks very much tenable 뭔가 참아낼 수 있어 견딜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뭔가 전체 문제의 특정한 부분을 해결하는 충분한 아이디어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충분한 아이디어를 갖고서 해결을 해내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since도 while처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뭐뭐 이래로 할 뜻이 있고 자 이래로 되실 때에는 since 뒤에 얘들아 시제가 과거나 완료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 때문에라는 뜻이 있을 때에는 이 since 뒤에 시제가 동사 시제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가 현재형이 많이 나와. 요렇게 현재형. 여기서는 때문에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게 구분하면 좋고요. 이런 창의성이 그러면 창의성도 얘들아 여러 번 나오지 그치? 창의성 두 번 나왔어. 그쵸? 같은 단어가. 그래서 두 번 정도 나왔다는 것은 키워드 중에 하나는 거지. 이 창의성은 온다는 거야. 뭐에서 오냐면 자 컴바이닝을 딱 ing를 봤을 때 이 ing가 뭐 중에 하나야.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잖아. 항상 따져야 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현재 분사 맞아요. 그쵸? 동명사보다는 현재 분사가 고등학교 영어에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따져줘야 돼. 그럼 해석해 볼게. 현재 분사를 봐봐. 합쳐지는 개념. 요렇게 가는 거죠. 현부는 뭐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이니까 합쳐지는 개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사실 combining이 얘들아 꾸며주는 역할이 아니라 동명사로 뒤에 동명사만의 새끼 목적 역할을 하는 거지. 컨셉이 그쵸? 악이라고 할게요. 악이 목적어는 원래 동사만 갖는 거지만 동명사가 동사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동명사도 동명사만의 목적어가 있거든요. 얘만의 목적어를 갖는 거야. 악의 목적어.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 목적어니까 어떤 개념을 합치는 것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합쳐? In an unusual fashion 뭔가 특이한 방식으로 개념을 합치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때 요 그리고 뒤에 since 똑같이 등위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왔다. 이거 투부정사구나. 이때 it 나와서 뒤를 보세요. 투부정사 나왔지.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일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진주어가 어떤 아이디어의 기원, 처음을 쫓는 것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쫓는 게 어렵다는 거지. 그치? 어렵기 때문에 you are better off.
얘들아, 대놓고 중요하단 말 나서, 더 낫다는 말 나서, better off, 너는 더 나을 거야. 뭐 하는 것이, 여기서도 포인트네. creating, generate 하면 만들다, making, creating이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좋다. 뭐와 함께, 희망과 함께. 그들 중에 하나가, 이때 그것들은 뭐야? 항상 대명사는 뭘 가리키는지 파악합니다.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성공할 거라는 희망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의미잖아. 그쵸? 그것은 앞문장이겠지. 어디부터? that은 지시대명사고 지대.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you are부터 어디까지? 클릭까지 가리키는 거지. 그치? 가능한 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들 중 몇 개가 희망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뭐하는 거, 만들어내는 것이 너는 더 좋다라는 거지. 그치?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what great scientists and artists가 한다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를 먼저 설명하면 좋겠는데, 가주어고요, 동명사고, to have는 명사정법이야. 선생님이 G4라고 해서 grammar 4 관계사,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를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지문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할게. what은 얘들아, 일단 문장 중간에 쓰인 what의 특징이 있어. what은 수능이 가장 사랑하는 어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최다 출제된 어법 문제야. 이 what의 특징만 외우면 그 어법을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what은 일단 관대로 쓰이는 what과 관계 대명사로 쓰시는 what이 있어요. 얘들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영어에 쓰이는 what은요 관대의 관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의문사인 경우도 있어. 의문사가 평서문에 들어가는 간접문 형태로 들어간 것도 있는데 압도적으로는 관대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what절은 관대절과 의문사절이 구분이 안 갑니다. 알겠지? 다른 what 이외에 다른 의문사, 의문부사와 의문대명사절은 의문사절과 관대절이 구분이 가거든. 그건 나오면 또 설명할게요. 따라서 what의 특징을 암기해보면, 앞에는 what의 특징 알지 얘들아?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앞에 선행사를 갖지 않아. 왜? what 안에 선행사가 들어가 있거든. 따라서 앞에 선행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주로 what절은 앞에 뭐가 와?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전치사가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훨씬 많이 옵니다. 따라서 이 what은 관계대명사의 원래의 역할인 명사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절 역할을 해. 대절 말고 지금 명사절 하나 추가됐지. 따라서 주목보 자리에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당연히 관대이기 때문에 무슨 구조가 와?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가 옵니다. 오케이? 해석은 관계대명사 what의 해석으로 주로 되고, 것이 어색할 때 가끔 무엇이라고 해석도 되지만 100개가 what이 나온다면 99개는 다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서도 앞에 가능한 한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다는 것,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생각을 만들어서 좋다는 것, 여기 앞에 you are가 아니라 generating부터 가리키는 거라고 보는 게 낫겠다. 그쵸? 미안해요 얘들아. generating, 그래야지만 조금 의미상 통하겠지부터 클릭.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것이다. 뭐 하는 것이야? 여기서 당연히 명사절로 쓰였지.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지. 뭐 가능한 한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는걸요. 자, as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선생님 밑에 정리를 해놨어.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치? as, 이거 종접을 쓰였을 때,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하기 때문에, 할 때, 함에 따라 하는 것처럼 뭐뭐일지라고 양보해 뜻인 경우는 좀 어렵지만 곧 나오는 경우는 얘기해 주겠고요. 요렇게 어떤 사람이 나올 때에는 뭐뭐 하는 것과 같이, 뭐뭐 하는 것처럼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뭐뭐 한 대로, 언급한 대로 어떤 스파크는, 여기서 스파크도 약간 메타포인데 뭐면 될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창의성은 온다는 거지. 어떤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지. 어떤 생각, 자 여기서 잘 볼게 얘들아. 서로 rub against 하면 선생님이 정리해줬어. 여기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정리했어? 자꾸 확인하는 거야. 어휘 반복이니까. 마찰하는 생각으로부터 온다. 서로 뭐라기보다는 as bolt out of the blue, 이거 하나의 얘들아 뭐야, 그냥
이디엄 같은 거거든요.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out of the blue는 사실 갑자기인데, 갑자기라는 어떤 표현이야, 얘들아. out of the blue, he came out, 그가 등장했어, 이런 거거든, 갑자기. 근데 갑자기 나온 볼트, 요게 어떤 어구냐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대, 얘들아. 요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보다는 것이 아니라,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뭐뭐가 아니라 서로 문지르고 있는, 서로 마찰하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어렵진 않지만, 이상하진 않지만, 선생님은 이때 러빙을 동명사라고 볼 겁니다. 해석상 아이디어가 뭐 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것 러빙, 서로 마찰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지. 이때 아이디어는, 자, 동명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왔을 때 이 명사는 우리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원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주로 쓰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명사로도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rubbing against each other는 무슨 의미야? 서로 마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스파크가 나온다는 거는, 마찰한다는 건 뭐야?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정리했고요. 나 주제와 처음에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문장을 해석했으니까 필기 나름 되게 열심히 한 건데, 혹시 다음번에 할 때에는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이제 이거 요지파악 문제잖아, 그치? 그럼 요지파악을 했을 때 이 문제, 이 지문을 어느 정도 해석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포인트를 갖고 풀면 된다고요? 방금 얘기했었지. never라는 말이 나왔네? 그러면 요 문장이 중요하구나. 실제로 여기 infact라는 문장이 나왔고, infact라는 부사가 나왔고, 연결부사가, infact는 실제적으로 반대 의미로 요렇게 마법을 행하는 거, 실제로 요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법을 행하는 것은 그런 한 개의 불리언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개의 연속적인 간단한 아이디어라는 거다. 한 번 더 강조주네. 더 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치? 그 강조는 뭐다? have enough idea 를 갖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이한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의 기원을 쫓는 것이 되게 어려우니까 어떤 특이한 방식이고 기원을 쫓는 게 어려우니까 아이디어 하나에 너무 하나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better off라는 표현을 썼죠. 좀 더 낫다라는 거지. 대놓고 얘기하잖아. 가능한 한 많은 생각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주는 표현을 나왔는데, 어떤 작가의 이제 작가가 말한 걸 언급하면서 아이디어를 서로 러빙, 서로 얘들아 마찰을 일으키려면 한 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그냥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비교하고 생각해내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일단은 이 지문에서는 어때? 우선은 연결어 infact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부정어 있는 문장도 등장했고, 아까 얘기했던 요 never 같은 거, 그다음에 연결어 infact, 그 다음에 enough ideas, 그 다음에 simple ideas, 그쵸? a series of, 그 다음에 many ideas, 그쵸? 그 다음에 rubbing ideas,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계속 키워드가 반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쨌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한 개만, 정말 기발한 엄청난 스마트한 그 아이디어 하나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 대한 것이,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게 딱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내는 게 맞는 컨셉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평범한 사고 과정으로는 평범한 사고도 아니고, 이
평범한 특이한 사회화장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뛰어난 성과 얘기도 없고 끈기 얘기도 없고, 그치? 그다음에 복잡한 과업을 해결하려면 탁월한 거, 이게 반대된 내용이고, 오히려 다른 이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거, 요 내용 상관없는 내용이지. 많은 단순한 아이디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창의적인 포인트에서 5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여러분, 이 주제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수능 특강 여기 뒤에 해설지에 보시면은 모든 지문 위에 소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 소재가 주제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창의력에 대한 오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요 주제를 갖고 제목 문제로도 많이 변형해서 내십니다. 창의력 오해 같은 거에 대한 동의어 찾으셔서 제목 문제 대비하시면 되고요. 요지는 방금 한 요지겠지, 그치? 창의력의 가장 큰 오해가 뭐라는 얘기야, 그쵸? 방금 얘기한 가장 기발한, 한 개의 기발한 아이디어만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이건 오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거 아니고, 뭐 순수 과학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상업적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는 한 가지 묘책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뭐야? 단순해 보이는, 1년에 단순한 아이디어들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강조하지. 충분한 아이디어를 갖는 것,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골치 아픈 거 참아낼만 해진다는 거지, 그쵸? 이 내용을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간접 연계가 되는데, 요 연계하는 것의 내용을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주면 내신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나 수능을 준비할 때 조금 더 기억이 잘 날 수 있고 흐름 같은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창의성은 어떻게 독특한 방식으로 개념을 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원, 그치? 그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통한 아이디어의 근원을 알아내기가 어때? 되게 추적하기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게 어려우니까 많은 아이디어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무슨이야?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 대부분 예술가들 어때? 창의적이죠, 그쵸? 과학자들도 어떠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용을 했어.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은 스파크,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거야? 스파크 같은 그런 번뜩이는 그런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거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서로 마찰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치? 오케이? 자, 요렇게 한번 내용 정리를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어구를 한번 정리를 하고, 원래는 요 중요한 문장을 이제 지문을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순서는 그때그때마다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그래서 요걸 한번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여기 나올 포인트는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뭐 문장 배열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따로 나온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never one silver bullet이 명사구구, 그치? 따라서 이때 이럴 때 여기서도 어때?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가 명사구야. 따라서 첫 번째 여기가 명사구로 쓰였고, 두 번째 여기가 선생님 여기 원래는 부사라는 의미에서 해놓은 건데, 두 번째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때의 대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의 대신 사실 관대나 관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대 역할을 하니까 위치로 바꿔도 맞습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강조 구문을 파악하시는 거고요. 요 문장에서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강조할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요거는 동명사라는 거. 그쵸? 요때 컨셉트가 동명사의 목적어라는 거, 동명사의 목적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and 기준으로 우리 since절과 뒤에 since절이 등위 구조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that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대절, 요 종속절이 무슨 관계? 동격 관계라는 거. 동격 관계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격의 대절을 좋아하는 명사가 있어, 얘들아. 그 명사가 뭐냐면, 여긴 더 호프가 나왔는데, the idea라든지, 그 다음에 the fact, 수능에 나온 거 위주로 얘기할게요. The imagination, 상사, 대디아라는 상상, the claim, 대디아라는 주장, 대디아라는 생각, 이런 게 동격 대절과 되게 잘 옵니다.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가 잘 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 문장에서는 여기서는 요 아이디어가 선생님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봤다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가 rubbing, 자, 하는 것으로부터, 여기 동명사라고 보시면 되죠. 동명사 서로. 그 다음에 rather than이라는 요 표현 꼭 알아두세요. 뭐뭐라기보다, as opposed to out of the blue라기보다, 혹은 뭐뭐가 아니라. 자, 요 표현이 나온다면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rather than 뒤에는 안 중요해. 뭐뭐라기보다 요 앞에 게 중요한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나 어법처럼 rather than 이하에 뭔가 있지 않은 이상은 rather than 뒤에 있는 거는 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뭐뭐라 안 중요한 내용이. 이 뒤에 해석이 안 돼. 아이씨, 이게 뭐야. as both out of the blue가 뭔 소리야. 모를 수 있잖아. 괜찮아. 왜냐하면 rather than 이라기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게 차라리 중요하거든요. 이거보다는 이거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rather than이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와 3강 1번 한 지문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계획한 건 30분인데 1시간이나 걸렸어. 근데 처음 부분이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꼼꼼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지문 또 이제 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조금 힘을 내서 다음 지문의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이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선생님 강의 어땠는지 응원해 주시면 힘을 내서 조금 계속 강의를 올릴 거고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별로다 이러면 선생님이 조금 의기소침해질 것 같아요. 네. 예상 변형 문제, 내신 예상 변형 문제 같은 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다음 강의를 올리게 되면 내신 예상 문제 같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이 수능 강의 올려봤고요. 선생님이랑 수업한 사람들은 어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실제 수업하는 것보다는 되게 친절하고 되게 되게 매너 있게 수업했거든요. 원래는 되게 막 막말도 하고 조금 재미를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수업을 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는 분들께서 조금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제가 좀 힘내서 계속 강의를 올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이 지문을 공부한다는 거는 3학년이거나 혹은 이제 N수생일 수 있는데 혹은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시작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감히 얘기하는데 연계 교재 4권 있죠. 요거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자, 그 다음에 여름에 나올 수능 완성, 그
그다음에 듣기 요 네 것만 완벽히 하셔도 충분히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 대비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괜찮다고 말해 주시면 계속 강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료도 계속 만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